포클랜드를 침공한 아르헨티나군은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공군은 영국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자살 공격에 가까운 공격들을 시도합니다. 비록 셰필드를 침몰시키며 선전했지만 아르헨티나군의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잔뜩 쫄은 아르헨티나 해군은 항구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고 공격기들만이 목숨을 걸고 영국 해군을 공격했지만 방공망을 뚫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비록 셰필드를 잃기는 했지만 이후 영국 해군의 42형 구축함들과 22형 구축함들은 아르헨티나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상륙작전이 벌어지기 전부터 양국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5월 12일 아르헨티나군 스카이호크기의 공격에 영국 해군 42형 구축함 글래스고가 피격당하지만 불발탄이었기에 운 좋게 살아남았습니다. 불발탄이 아니었다면 아마 셰필드를 따라갔을 수도 있었겠죠. 5월 14일엔 영국 특수부대 SAS가 서포클랜드 북쪽 페불섬에 있는 아르헨티나군 야전 비행장을 급습해 주기되어 있던 푸카라 경공격기와 수송기 등을 폭파시키며 다시 한번 SAS의 명성을 확인시켜줍니다. 사실 아르헨티나는 영국이 아르헨티나 본토를 공격할까봐 걱정하며 일정 방어력을 본토 방어로 돌리기도 했지만 대처 총리는 처음부터 아르헨티나 본토 공격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본토까지 공격하는 전면전은 영국에게도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5월 18일 해리어기를 실은 아틀랜틱 컨베이어를 포함한 영국의 상륙전단이 합류하자 이제 영국의 본격적인 상륙작전이 시작됩니다. 영국군의 상륙지점은 산카를로스만이었습니다. 액조새의 쓴맛을 본 영국군은 초저공으로 날아오는 액조새를 피하기 위해 삼면이 구릉으로 둘러싸인 산카를로스만을 상륙지점으로 점찍었던 것이었습니다. 대신 삼면이 구릉인 덕분에 저공으로 침투하는 아르헨티나군 전투기들을 포착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상륙작전 과정에서 영국 해군 전투함들은 큰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5월 21일부터 작전이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공격하는 아르헨티나군과 방어하는 영국군과의 피 튀기는 해상 전투가 벌어집니다. 영국군의 상륙부대를 발견한 아르헨티나 공군은 죽기 살기로 덤벼듭니다. 21일 하루에만 아르헨티나군 공격기 10대 이상이 격추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23일, 24일에도 대거와 스카이호크들이 격추당합니다. 25일에는 영국군의 대공미사일에 스카이호크 3기가 격추당하는 피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영국군의 피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공격기들과의 전투 과정에서 21형 프리기타민 아덴트, 안텔로프와 코벤트리, 아틀랜틱 컨베이어호가 격침당합니다. 침몰한 코벤트리도 셰필드와 같은 42형 구축함이었는데 역시 저공 목표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던 레이더가 침몰의 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개조된 민간 컨테이너선 아틀랜틱 컨베이어호는 액조새 미사일의 명중에 침몰했는데 이때 6대의 웨스트랜드 SX 헬기, 3대의 치누크 헬기, 1대의 링스 헬기도 같이 수장되며 영국군의 기동력에 큰 타격을 줍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영국군은 많은 아르헨티나군의 장비들을 노획하는데 그 중에는 치누크와 퓨마 헬기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액조새 미사일 단 2발에 신형 구축함과 수송선과 여러 대의 헬기들까지 잃었으니 영국으로서는 액조새 미사일에 치가 떨릴 지경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액조새 미사일의 활약은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척의 영국 해군 군함들이 아르헨티나군 공격기들에게 피격되지만 다행히 침몰되진 않았습니다. 아르헨티나군의 자살 공격에 가까운 공격에도 불구하고 영국군은 5월 28일 상륙에 성공합니다. 공수대대는 물론 SAS, 구루카 등의 영국군 정예부대가 포함되어 있었고 특히 구루카의 명성은 워낙 유명해서 아르헨티나군은 구루카군이 온다는 소식만으로도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영국군 제2공수대대는 동포클랜드 섬 중앙에 구스그린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아르헨티나 육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대대장 허버트 존스 중령을 포함해 18명이 전사하고 64명이 부상당합니다. 반면 아르헨티나군은 50명 가까이 전사했고 포로는 무려
1000여 명에 가까웠습니다. 구스그린을 지키던 아르헨티나군은 신병 위주로 편성된 급조된 부대였기에 훈련이 덜 되어 있었습니다. 덕분에 사기가 떨어진 아르헨티나군은 무더기로 항복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미 상륙에 성공하고 제해권과 제공권을 영국이 장악하며 전쟁의 승패는 갈리고 있었습니다. 포클랜드 섬 주변의 제해권과 제공권을 영국에게 뺏기자 아르헨티나군은 본토로부터 보급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극에 가까운 포클랜드 섬 지역은 날씨가 매우 추운 지역이었는데 아르헨티나군은 방한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더욱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전쟁이 단시간 내로 끝날 걸로 예상하고 방한 장비를 충분히 보급하지 않았던 걸 수도 있습니다. 덕분에 전쟁터에 던져진 아르헨티나군 병사들만 개고생하게 되죠. 5월 30일 아르헨티나 해군은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남은 한 발의 액조세 미사일을 동원하며 다시 한번 영국 함대를 공격하지만 오히려 2개의 스카이호크 기가 격추당하며 공격에 실패합니다. 아르헨티나군의 공군과 해군기들의 공격을 격퇴한 영국군은 아르헨티나군 지상군 주력이 버티고 있던 포트 스탠리 공략에 나섭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군의 집요한 공격은 결국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6월 8일에 포트 스탠리 남쪽에서 상륙작전을 하던 영국군 상륙함 2척이 스카이호크기들의 공격을 받고 그중 3000톤급 상륙함 갤러헤드의 폭탄이 명중해 48명이 전사합니다. 이 전쟁에서 아르헨티나가 결국 패배하기는 했지만 공군과 해군의 전투기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도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아르헨티나군은 포트 스탠리에서 최후의 방어선을 펴고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바다와 육지에서 포위된 아르헨티나군으로서는 이곳을 빼앗기면 전쟁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군은 4곳의 단단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두자매 능선 전투에선 지상의 해병대를 한포 사격으로 지원하던 영국 해군 방공구축함 글래모건이 지상에서 발사된 액조세 미사일에 피격되어 대파되며 14명의 승조원이 전사하기도 합니다. 진짜 액조세 미사일은 끝까지 영국군에게 악몽을 선사합니다. 롱돈산 전투에서도 아르헨티나군은 40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하며 치열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후퇴하였고 마지막 방어선인 와이어리스 능선과 텀블다운 산만 남게 됩니다. 특히 텀블다운 산을 방어하던 아르헨티나군의 주력은 700여 명의 정예 해병대였기에 영국군에게도 어려운 전투였습니다. 어차피 전쟁의 승패는 기울었지만 아르헨티나군 해병대는 끝까지 마지막 방어선을 지키며 사투를 벌입니다. 결국 영국군도 10명의 전사자를 낸 치열한 전투 끝에 6월 14일 텀블다운 산이 점령되면서 아르헨티나군은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합니다. 이로써 치열했던 포클랜드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납니다. 2달이 조금 넘는 짧은 전쟁이었지만 양측의 사상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영국군은 255명이 전사했고 7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아르헨티나군은 649명이 전사하고 160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아르헨티나군 전사자의 절반은 격침된 순양함 헤네랄 벨그라노의 승조원이었습니다. 영국군의 장비 피해도 컸습니다. 많은 사상자는 물론 셰필드를 포함한 4척의 전투함, 24대의 헬기와 10대의 전투기를 잃었습니다. 이 전쟁은 영국이 일방적으로 아르헨티나를 두들겨 팬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아르헨티나군도 나름 선방을 했고 특히 공군과 해군 항공대는 큰 희생을 치르면서도 악착같이 영국 해군과 싸웠습니다. 처음엔 힘들게 시작한 전쟁이었지만 영국 입장에선 어쨌든 불리한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영토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전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 영국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확인시켜준 전쟁이기도 했죠. 이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공중 해상의 현대전이었기에 이후 많은 무기와 전략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핵잠수함 어뢰에 침몰한 헤네랄 벨그라노나 액조세에 침몰한 셰필드와 다른 영국 해군 구축함들의 피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전략과 무기들은 실전을 거쳐야만 발전이 이루어지는 법이죠. 전쟁 전까진 지지율 바닥을 기고 있던 대처 총리는 포클랜드 전쟁의 승리로 인기가 급상승하며 이후 승승장구한 반면
아르헨티나의 갈티에리 대통령은 사임하며 정치 인생이 끝나게 되고 군부도 물러나게 됩니다. 여담으로 전쟁 얼마 후인 1986년 멕시코 월드컵 8강에서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붙었는데 모두 축구 강국이라 승부를 예측할 수 없었고 전쟁 직후라 세계적 관심사였습니다. 결과는 마라도나라는 사기 캐릭터가 영국을 박살내며 전쟁에서 패전한 아르헨티나 국민들을 그나마 위로했다고 합니다. 이때 마라도나의 신의 손 사건은 워낙 유명하죠. 또한 포클랜드 전쟁에는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둘째 아들인 앤드루 왕자가 해군 헬기 조종사로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꽤 위험한 액조세 같은 유도 미사일을 기만하는 체프 살포 임무를 담당했는데 앤드루 왕자의 참전 소식은 아르헨티나군도 알고 있어서 아르헨티나군은 앤드루 왕자를 노렸다고도 합니다. 지금도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영국과 으르렁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포클랜드 주민이 압도적으로 영국 영토로 남기를 원하고 영국도 아르헨티나에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포클랜드 제도는 영국에서 파견한 총독이 통치하고 있으며 포클랜드 전쟁을 계기로 한 개 대대 이상의 육군 병력이 항시 주둔하고 있는 건 물론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